우리 화학을 하기 전에 우리 고1 때 했던 거 일단 바로 떠올려야 되는 게 뭐를 떠올려야 되느냐 머릿속에 주, 기, 율, 표부터 떠올려야 되겠죠? 주기율표 머릿속에 다 외우셨습니까? 기억나요? 주기율표 같은 주시니까 알아야지. 자, 주기율표 주기율표 순서 1번부터 불러. 수소, 그 다음 헬륨, 그 다음 왜 혼자만 왜 뭐야 왜 말이 없어? 기억하고 있지? 리, 베릴륨, 붕소, 주기율표 20개, 20번까지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다 때려 박아 두셔야 돼요. 이제 화학을 할 때는 이 주기율표가 머릿속에 둥둥 떠 있어야 돼. 둥둥. 그리고 또 이 주기율표 이렇게 썼었는데 자, 이 순서 1번, 2번 이 순서가 의미하는 게 뭐였지? 전자수도 맞긴 한데 전자수보다 더 중요한 거. 양성자수. 그렇지. 양성자수. 왜 전자수는 바뀔 수가 있으니까. 양성자수는 못 바뀌어요. 양성자수가 바뀌면 다른 물질인 거야 그냥. 그래서 얘가 1번인 이유는 양성자가 몇 개 있으니까 한 개 있으니까. 나트륨은 10번이야 순서대로 하면은 양성자가 몇 개 있어? 10개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주기율표를 머릿속에 떠나야 되고 양성자가 몇 개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딱딱 끄집어내야 돼. 탄소가 6번인데 그러면 6번이니까 이거 알아야 된다고. 다음 주기율표에서 주기가 의미하는 게 뭐였었지? 주기가 가로선이었죠? 세로선 뭐였어? 조! 주기. 주기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주기가 의미하는 게. 그거야. 그거. 껍질. 그래 껍질. 껍질수 3주기면 껍질 몇 개 있어? 3개 있었어. 그치? 조기 의미하는 게 뭐였지? 가장 바깥쪽에서 화학 반응을 하는 애를 뭐라 부르죠? 뭐라 불렀지? 무슨 전자였어? 원자가 전자. 그렇지. 원자가 전자. 1조 원자가 전자 다 몇 개 있다? 한 개. 조기 같으면은 조기 같으면은 전자가 전자는 한 개다. 다 같다. 2족이면은 몇 개? 2개고. 그렇지? 그다음에 1족, 2족. 그다음 몇 족? 13족. 그렇지. 쭉 가서 18족까지 있었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탄소 6번이었어. 그럼 얘는 2족이니까 두 번째 껍질에 14족이기 때문에 전자는 4개 있을 것이다. 원자가 전자는 4개다. 이 4개로 공유결합을 할 것이며 공유결합은 4개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죠. 그 다음 이 주기율표를 배웠던 게 뭐였냐? 뭐 있었어? 공유결합과 이온결합 이런 거 배웠었고 그 다음 화학 파트가 끝난 다음 이제 2학기 딱 들어와서 저번 시험 범위였었지? 기말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때 뭐? 산화환원 중화반응까지 우리는 배웠어. 1학년 때 배웠던 화학 파트는 그 두 덩이가 있죠. 이런 것들. 근데 주기율표 머릿속에 꼭 넣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넣어지게 될 겁니다. 아직 언제까지 이제 내가 1학년 때는 주기율표 시험지 다 써놓고 보면서 풀어라고 했지.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 시험 볼 때 이거 쓰고 앉아있으면 지금 지나가다 보잖아. 그러면 얘는 생각할 거야. 주기율표 거기다 쓰고 앉아있으면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바로바로. 언제 쓰고 앉아있어 이거. 자, 그래서 우리 맨 첫 번째 페이지를 넘어보게 되면은 일단 여기 지금 할 때는 좀 이건 지금은 어렵지 않아요. 화학과 우리 생활이라 그래서 우리 생활에 의식주에 화학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우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자, 그래서 화학의 유용성 나오게 되는데 화학의 유용성 첫 번째로 식량 문제의 해결 여기가 나와 있어. 식량 문제. 우리가 먹는 거 지금 우리는 먹는 거 크게 부족함 없이 잘 먹고 잘 살잖아. 그렇지? 하지만 이게 옛날에는 식량난이라고 그래가지고 곡식이 없었어 많이. 근데 왜 지금은 곡식이 넘쳐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수입하면 얼마든지 넘쳐나잖아. 왜 그러느냐? 과학의 발달로 이제 이 농작물들이 더 잘 자랄 수 있게 여러 가지 농약이라던가
이런 농약 또는 뭐 비료라던가 이런 기술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얘는 잘 자라거든. 그래서 이 비료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 가지고 이 우리가 먹는 게 굉장히 많이 이제 부족한 점 없이 될 수 있게 됐던 거거든. 그럼 비료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예전에는 우리 옛날 비료 어떻게 만들었어? 이거 싸가지고 이거 막 벽지를 섞어 이렇게 하고 뿌리고 했잖아. 근데 이 비료가 나 무한정 생산을 해낼 수가 없어. 그렇지? 키울 거야. 비료 빨리 이룰 수 없잖아. 비료 인당 뭐 배출할 수 있는 양도 한계고 맨날 먹고 쌀 수도 없고 또 그리고 똥도 무조건 다 모든 그 응가를 쓸 수가 없고 그러니까 비료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어갖고 농작물의 비료가 한계가 있었어. 근데 과학의 발달로서 비료를 이제 만들어내요. 화학 반응으로. 그걸로써 이제 비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비료가 넘쳐나. 그러니까 이제 농작물을 막 잘 자랄 수 있게 만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식량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식량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료예요. 비료. 이거 내가 여기서 잉크 떨어진 것 같아. 뭐야 이거? 뚜껑 닫아야겠어. 비료예요, 비료. 그래갖고 비료라고 하는 게 일단 밑에 나오게 됩니다.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게 비료죠. 근데 우리 비료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그 중에 화학 비료 중에서 자 화학 비료의 개발 보면 인공 비료의 필요성 대두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저 질소, 인, 칼륨 세 개 묶어두고 질소, 인, 칼륨이 비료의 3요소예요. 비료의 3요소. 질소, 인, 칼륨. 이게 비료의 3요소입니다. 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알려주는 거야. 질소, 인, 칼륨이 비료에 있어야지 이제 비료로서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 질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비료를 만들어내기가 엄청 힘들었어. 우리 1학년 때도 잠깐 했지만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굉장히 많지만 삼중결합으로 강하게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애랑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래서 얘를 써먹기가 어려워. 그래갖고 질소를 대체 비료를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못 만들다가 그 밑에 암모니아의 합성 얘기 나오지? 하버라는 사람이 하버라는 사람이 원래 하버라는 도시우 이런 사람이 같이 했는데 하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암모니아라는 걸 합성해내. 암모니아는 뭐로 만드냐? 질소랑 수소랑 결합시켜가지고 암모니아는 NH3였었죠. 그렇죠? 농협 아니에요. 자, 요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 화학 반응을 중학교 때도 배웠고 많이 배웠거든. 근데 요 반응이 굉장히 어려운 반응이었어. 쉬운 반응이 아니야.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매우 높은 열과 매우 높은 압력과 촉매 같은 것도 있어야지 이 반응을 이뤄낼 수 있어. 그러니까 반응이 어려웠던 거야. 근데 그걸 누가 해냈어? 하버라는 사람이 해냈어. 하버가 암모니아라는 걸 합성해낼 수 있어. 그럼 이 암모니아를 합성해낸 걸로 뭐 비료를 만들어가지고 넣을 수가 있던 거야. 얘는 이제 얘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암모니아는 독성이 있어갖고 암모니움 이온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바꾼 다음에 얘를 비료에 섞어서 넣는 거야. 그럼 이제 비료에서 얘네들을 흡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아니 식물들이 비료를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체크해볼게. 연도는 몰라도 돼요. 1906년. 100년밖에 안 됐지. 하버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하는 제주공정 개발. 엄청난 거야. 밑에 화학 반응식 나와 있는데 앞에 개수도 써둡시다. 이거 밑에 알고 다 써놔. 요 식은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외울 필요도 없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밑에 그 초록색 보면은 높은 온도 압력과 촉매이 쭉 나와 있는데 결론이 뭐다? 어려웠다라는 거 써놔. 힘들었다 써놔세요. 쉽게 반응시켰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야. 간단하였다 막 이런 거 하면 틀려요. 어려웠어.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암모니아를 이제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비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어서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리고 또 밑에 뭐가 있느냐? 살충제 제출제도 마찬가지지. 살충제 제출제를 내려가지고 이제 그런 얘네들이 더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닐의 등장도 마찬가지. 비닐이라고 하는 게 왜 관련이 있을까? 뭐? 하우스. 비닐하우스 때문에 그런 거야. 비닐하우스 때문에 농작물을 더 많이 자랄 수 있게 됐으니까. 그래서 체크를 해주세요. 비닐의 등장도 식량에 큰 기여를 하였고 식량 증대에. 그랬구나. 미래의 식량 문제 해결 보면 이제 최근에는 곤충을
원충으로 많이 음식을 만들려고 한대요. 원충으로. 아무튼 미래는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음식은 여기서 끝났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의류 문제 해결이 나와 있어. 의류 문제. 의류 문제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는 천연섬이라는 걸 사용해서 자연적으로 있는 뭐 누에고치에서 또는 모카사에서 뽑아가지고 우리가 옷을 만들어갖고 입고 살았거든? 그치? 근데 걔네들의 단점. 자, 일단 식물이나 동물에서 뽑아온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양이 제한적이야, 아무래도. 마음껏 생산이 힘들어. 대량 생산이 힘들죠. 그리고 또 천연섬은 좋아. 천연섬이 지금도 비싸고 좋지. 부드럽고 촉감도 좋고 좋아. 근데 비싸고 오래 쉽게 닳아 없어져. 면 같은 것도. 그런 단점이 있어, 실제 의류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자 합성섬유라 그래서 이제 강제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섬유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어디서 만들어냈다? 화석연료에서 채취를 해봅니다. 화석연료에서 체크. 자, 의류 문제 해결 보게 되면은, 자, 일단 첫 번째 줄의 마지막 줄, 쉽게 닳고 대량 생산이 어려웠다. 하지만 그 옆에 흡습성과 촉감 등은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있어요, 당연히. 지금은 같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밑에 의류 문제 해결 보면은 합성섬유를 개발해냅니다. 체크. 화석연료를 원료로 당연히 쌓아야 되고 오래 가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합성섬유에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알아둬야 돼. 첫 번째, 나일론. 우리 나일론은 잘 알지? 나일론 어디다 써 우리? 난 아니고. 너네들. 스타킹. 스타킹. 내게 있는 건 아니야. 스타킹에 쓰이죠, 나일론. 자, 폴리아마이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폴리아마이드가 정식 화학 명칭이고 얘를 나일론이라고 지금 우리는 명명해서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럼 나일론의 특징 봐볼게요. 자, 최초의 합성섬유 체크. 최초라는 거. 최초로 만든 게 나일론이야. 최초로 만들어낸 게 나일론. 옆에 보면 아디프산과 헥사메틸렌디아민을 합성시켜가지고 얻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뭐 그렇구나 정도로 상식적으로도 알아두면 좋아요. 자세히까지는 안 할 거야, 아마. 학교에서 저런 걸 자세하게 찍어주면은 알아두시고, 아니면은 그냥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 1937년, 연도는 몰라도 돼. 사람 이름은 알아둡시다. 헤로더스라는 사람이 개발했다. 밑에 특징들은 너무나 잘 알 거면 스타킹의 특징이야. 질겨야 되고요, 유연해야 되고요, 잘 터지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죠. 특징들은 됐어. 나일론. 옆에 우리 지성학 씨가 있네요. 운동복도 막 자주 끌어당기고 하니까 나일론 섬유를 많이 집어넣는 거야. 자, 두 번째, 폴리에스터가 나옵니다. 테릴렌이라고도 하는데, 테릴렌, 폴리에스터예요. 글씨 왜 이래? 미안해. 아니, 분필을 이렇게 잡는 것도 불편해가지고 이걸. 볼까? 똑같네. 폴리에스터라고 하는 거. 폴리에스터라는 텔렌이라는 섬유가 있는데, 얘는 이걸로만 딱 알아두시면 돼. 와이셔츠예요. 와이셔츠, 셔츠. 너네 셔츠, 학교 셔츠 말고 고급 셔츠 보면은, 고급 셔츠, 얘 물에 잘 젖어 안 젖어? 고급 셔츠 안 젖죠? 잘 구겨져 안 구겨져? 안 구겨져 잘. 고급 셔츠들은 우리 학교 교복 말고, 그건 고급이 아니야. 비싸기만 한 거지. 대싸구려고. 고급 셔츠 보면은 주름도 잘 안 가고 그냥 물기도 잘 안 스며들어. 다 흘러내리게. 그렇지? 그런 섬유가 테릴렌이야. 그런 섬유가. 체크해볼게.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되는 합성 섬유이기도 하고요. 밑에 강하고 탄성과 신축성. 구겨지지 않는다. 그냥 구겨지지 않는다만 체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흡습성이 없어. 그러니까 물을 흡수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고급 와이셔츠 안에다 뭘 입지? 런닝을 입어야지. 왜냐면 얘는 땀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안에 런닝을 입어갖고 얘가 땀 흡수를 시켜주는 거예요, 대신에. 와이셔츠는 깔끔하게 항상 위치되어 있는 거고. 오케이. 밑에 보면은 와이셔츠만 체크해보면 알게 될 거야. 그냥 그렇구나. 자, 그래서 마지막 얘는 잘 안 물어봅니다. 얘는 많이는 안 나오는데,
폴리 뭐라 아크릴이요. 아크릴. 폴리아크릴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폴리아크릴로 나이트릴이 원래 명칭이고요. 폴리아크릴이라는 건 뭐냐? 얘는 간단해. 그거야. 그 소방관들이 입는 소방관복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열에 강해 약해? 강하겠죠. 그렇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폴리아크릴은. 옆에 체크 안전보고만 체크하면 되겠네. 안전보고만 동그라미 면 되겠네요. 이렇게 세 가지. 거의 웬만해서는 나일론은 꼭 물어보고 그래도 세 개는 알아두셔야 돼요. 각각 특징들 방금 체크했던 거 걔네들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합성섬유들을 쓴다. 하지만 얘네가 천연섬유를 전부 다 대체하고 있는 건 아니다. 실제 천연섬유도 아직 같이 써요. 같이 써. 걔네가 더 촉감은 좋고 더 부드럽고 하니까 비싸죠. 자, 그다음 그 바로 밑에 합성염료라고 하는 게 나오죠. 합성염료라고 하는 거는 그 염색하는 물질이야. 예전에 천연염료로 염색을 했는데 이제는 합성염료로 염색을 합니다. 합성염료는 근데 마지막 보니까 얘 보면 모브만 동그라미 쳐둘까요? 모브가 최초의 합성염료예요. 그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합성염료의 최초는 모브다. 사람도 뭐 퍼킨 뭐 알아두면 좋은데 사람 이름까지 퍼킨도 체크. 그래.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까지는 안 물어봅니다. 내신에서는 나올 수도 있고. 자, 미래의 의류 문제 해석 보면 이제는 있는 컴퓨터들이 나오겠죠. 그렇지?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처첨단 물질로. 그냥 그렇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옷도 했어. 이제 마지막 주거 문제, 집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주거 문제 우리 옛날에는 초가집, 기와집 이런 데서 살았었어. 근데 지금은 이거 다 뭐야? 철근 콘크리트 막 건물도 세우고 막 하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떻게 됐느냐라는 거겠지. 그래서 주거 문제 이제 인구가 밀집됨으로써 건물들을 세울 필요성을 느끼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밑에 그 주거 문제 해결하면은 화석연료의 이용 나와 있지. 화석연료를 엄청나게 이용 많이 합니다. 화석연료를 이용도 하고요. 그리고 화석연료로 뭘 할 수 있느냐? 그 두 번째 조금 알겠지만 플라스틱이나 고무 같은 것도 만들어낼 수 있어. 석유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석유에서. 자, 그래서 그 바로 밑에 합성수지라고 합성수지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합성수지가 플라스틱이야. 같은 애예요. 같은 애. 플라스틱을 합성수지라고 얘기를 해. 순수 한글로. 밑에 플라스틱은 원유에서 분류되는 얘는 체크해둘까요? 밑줄 나프타라고 하는 애를 원료로 하여서 만듭니다. 나프타. 석유에서 원유에서 나프타라는 애를 뽑아가지고 게로 플라스틱을 만들어요.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맨 밑에 세 가지 플라스틱의 특징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묶어만 두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들이야. 이미 다 가볍고 튼튼하고 내구성 좋고 뭐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 값도 싸고. 단점 뭐 있지? 지금 플라스틱 요새 계속 줄이고 있잖아. 왜 줄이고 있는 거야? 없애지 못하니까. 썩질 않아가지고 문제지. 그리고 잠깐 오른쪽 보면은 플라스틱의 종류와 재활용 나와 있어. 플라스틱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거든. 열 가소성부터 있냐? 가소성부터. 열 가소성 플라스틱이 있고 열 경화성 플라스틱이 있어. 열 가소성은 소각이 가능하다 느낌이야. 열 가소성 플라스틱은 가열을 하잖아. 그럼 녹아 재활용을 하거나 할 수가 있어. 열 경화성은 태우면은 타버려요. 그러니까 열을 가하면 녹질 않고 타버려. 그다음 발암물질 막 나오고 해버리겠지. 간단하게 열 가소성은 재활용이 가능한 애고 얘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애야. 그러니까 재활용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다가 또 집어넣는다는 게 아니라 다른 플라스틱으로 변형시킬 수도 있다고 얘네들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밖에 못 써. 이미 만든 애들밖에. 얘를 태울 수가 없거든. 태우면은 이제 소각시켜야 돼. 녹일 수가 없어. 그냥 그 차이점이 있어요. 알아두세요. 열 가소성과 열 경화성이 있다. 플라스틱은 학교에서 아예 언급 안 하실 수도 있어. 안 하시면 넘어가시면 되고 언급하시면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거야. 오케이? 자, 넘어가서
아까 건축 다시 한번 나올게. 건축 재료가 나무 또는 흙 이런 거였다가 요새는 많이 바뀌었어. 그래갖고 밑에 보면은 건축 재료의 가장 기본 철이 나옵니다. 우리 철은 한 지 얼마 안 됐죠? 철의 재련 기억나? 화학식 다 기억나? 철의 재련? 안 나죠? 우리 철은 땅속에 철광석을 캐온 다음에 환원시켜가지고 우리 만들어 썼었지. 그 정도 철의 재료는 철광석에 코쿠스를 넣어서 기억나? 코쿠스 집어넣었던 거? 체크를 해서 철광석에 코쿠스를 넣어서 환원은 안 써있네. 그냥 가열해서 얻는다. 그리고 특징은 너무나 잘 알죠?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고요. 크롬 지금 밑에 크롬이랑 섞어가지고 녹지 않는 합금이라고 그래서 스테인레스강 나와있지. 저걸 두 글자로 줄인 게 뭐야? 스탠이에요. 스탠. 우리 자주 알고 있는 거 있지? 그게 스테인레스강이야. 얘는 알아도 크롬과 섞게 되면 합금시키는 게 스테인레스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철은 또 엄청나게 많이 쓰인다. 그냥 그렇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우리 건축재료에 빠질 수 없는 거고 시멘트가 있죠. 시멘트는 어떻게 얻는지 정도만 알아도 시멘트는 생석회라고 하는 CaCO3를 가열시켜가지고 CaO라고 하는 생석회라고 하는 애를 얻어가지고 CaO라고 하는 걸 바꿔서 얘로 우리가 점토랑 섞어서 만든 게 시멘트예요. 시멘트. 그러니까 석회석을 가열해서 얻는다. 정도 시멘트. 우리는 이제 시멘트 칠해볼 일이 없겠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 가서 많이 좀 칠해보고 하는데 시멘트 만들어보고 하거든. 시멘트 진짜 포대에 있잖아. 까면은 그냥 허연 분말 가루들밖에 없어. 허연 분말 가루. 여기에다 이제 물을 섞어가지고 만드는 거야. 조금씩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그냥 걔는 이렇게 이런 데나 바르는 데만 쓰지 실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뭘 섞어? 여기가 너무 약해. 안에다가 흙을 섞어줘요. 자갈이나 모래를 섞어줘. 그래갖고 실제 모래랑 시멘트랑 물 부어갖고 섞어가지고 사용을 해요. 우리가 실제 쓸 때는 그게 뭐야? 바로 밑에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 모래와 자갈을 시멘트에 섞은 거야. 그냥 모래랑 자갈을 섞은 겁니다. 시멘트에 콘크리트. 이런 게 콘크리트죠. 이런 게. 그래서 보면 오돌오돌한 거야. 설명 같은 데가 모래나 자갈들이 섞여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근데 얘만 들어있어도 좀 약해. 그래서 속안에다가 뼈대기를 박아줘요. 철심을 쳐박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 철근 콘크리트. 철심 박는 거예요. 콘크리트에다가. 요것들을 기초로 이제 건물들을 짓죠. 우리 건물 공사장 보면 알겠지만 철부터 올리죠. 철 올린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기둥들이나 이런 것부터 세운 다음에 작업을 하지. 걔네가 기둥이니까 기초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 밑에 알루미늄 나오네요.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건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속이기도 합니다. 엄청 어디다 쓰이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럼 알루미늄은 어디서 얻느냐? 알루미늄은 Al2O3라고 하고 얘도 땅속에서 캐오는데 알루미늄도 당연히 녹수로 있겠죠. 알루미늄은 산화되어 있는 상태를 보크사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크사이트 책에 나와 있지. 그래서 Al2O3가 산화 알루미늄이야 그냥. 그러니까 보크사이트를 환원시켜서 알루미늄을 뽑아낸다. 그러니까 보크사이트를 뽑아낸다라는 거. 그러니까 알루미늄 보면은 보크사이트를 가열하여 얻는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보크사이트를 가열하여 얻는다. 그 다음 유리라고 하는 거는 이산화규소를 원료라고 하는 거고 이거 상식 많은 사람들 좀 알고 있을 텐데 SiO2 나와있지. 저거 체크. 이산화규소라는 걸로 얻어서 만들어냅니다. 유리는. 특징들 같은 경우는 내가 말 안 하는 거야. 그냥 당연히 다 아니까. 그 다음 스티로폼 같은 경우엔 단열재로 많이 쓰이죠. 그냥 그렇구나. 마지막 페인트 색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미래의 주거 문제 해결 보면은 조금 더 점점 더 스마트해지고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게 될 것이다. 건축 기술도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죠. 계속 매년. 이렇게 하면 건축 끝. 자, 맨 밑에 두 가지 건강 문제 해결. 이거는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웬만해서는 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요.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한
화학 반응은 뭐가 있느냐? 가장 큰 약 두 가지를 우리는 배울 겁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다? 뭐? 진통제로 뭐 배웠었지 우리? 아스피린 이거 배웠잖아. 체크. 아스피린 봐볼게요. 아스피린은 일단 체크. 최초의 합성 의약품입니다. 최초로 만들어낸 약이에요. 호프만 동그라미 버드나무 껍질입니다. 버드나무 껍질에서 주홍나무랑 할아버지였죠. 버드나무 껍질에서 자세하게 몰랐는데 아세틸실리실산 저까지는 아세틸실리실산을 산풍용으로 바꾼 게 아스피린.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다. 호프만이 버드나무 껍질에서 채취해왔다. 정도. 자, 그다음 그 밑에는 뭐 있어? 항생제. 엄청난 거죠, 항생제. 와우. 나도 놀라워. 항생제 뭐 있지? 페니실린 누가 얻었지? 플레밍. 체크. 최초의 항생제고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얻었다? 푸른곰팡이에서 얻었죠. 푸른곰팡이에서 얻었죠. 이 정도만 체크해 주세요. 이 정도만. 자,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 의식주에 관련이 되어 있다. 다음 페이지 개념학의 문제. 자, 그래서 우리 16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탄소화물의 유용성이라고 해가지고 탄소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됩니다. 우리 이 화학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원소가 요 탄소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탄소, 수소, 산소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오는데 탄소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탄소라는 애가 되게 중요하거든. 탄소가 다른 물질과 결합해 있는 상태를 탄소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탄소가 뭐 질소, 수소 여러 가지들과 결합해 있는 게 탄소화합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16페이지. 자,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데 쓰여요. 우리 주변에. 우리 몸에도 있죠. 우리 몸에 있는 탄소화합물을 세 글자로 뭐라 불렀지? 유기물. 그쵸? 유기물이었었죠. 유기물 또는 음식에도 있고요. 뭐 의류, 플라스틱, 의약품, 그게 등등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여요. 탄소화합물이. 그렇지? 그럼 이 탄소화물은 대부분 어디서 얻느냐? 원유, 즉 땅에서 석유에서 얻어내요. 땅 속에 있는 석유 그 자체를 우리 원유라고 얘기를 하거든. 원유. 근데 이 원유는 혼합물이야. 여러 가지 기름이 섞여 있는 애야. 그러면 우린 얘를 분리해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 뭐 휘발유, 경유, 뭐 등유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우린 나눈 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게 그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이야. 원유의 분류라고 하는 게 나와 있지. 원유의 분리. 원유라고 하는 걸 그럼 분리를 할 거야. 혼합물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분리를 하느냐? 분별 증류라고 하는 걸 나와요. 책 보면은 첫 번째 점 보면은 원유는 탄수화물의 혼합물이며 원유를 분별 증류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분별 증류는 어떻게 하느냐? 증류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어. 여기다가 원유를 집어넣어. 그 다음에 얘를 뭐 하냐? 가열을 시켜요. 그럼 어떻게 분리되느냐? 얘는 다른 여러 개가 섞여 있다고 얘기를 했었지. 그럼 가열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끓는 점에 도달을 하겠지. 누군가는. 그럼 걔는 끓어갖고 날아가겠지. 그럼 나머지는 아직 끓어 안 끓어? 안 끓고 있겠네. 그러면 온도를 올리다가 첫 번째로 끓는 애들이 위로 올라가 나오겠지. 그럼 그 온도 유지하면 걔가 막 끓어. 하고 여기 가득 차. 그럼 얘를 이제 막고 여기서 얘를 다시 액화시키던가 뽑아내요. 그럼 얘는 이제 걔만 모여 있겠지. 그 다음 이제 또 가열하다 보면은 또 다른 애가 그 다음번 애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 또 오고 이렇게 쫓겨내고 이런 식으로 무슨 차이로 구별을 해내는 거다? 끓는 점 차이로 나눠내는 거를 분별 증류라고 얘기를 해요. 분별 증류 그 위에 좀 뽑아놓고 써. 분별 증류. 끓는 점 차이로 나누는 거를 분별 증류라고 한다. 끓는 점 차이. 그러면 여기 하나 더. 자,
애가 끓는 점이 높은 애가 나오는 거야, 낮은 애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낮은 애가 먼저 나오겠지? 알아두세요. 끓는 점이 낮은 애가 먼저 나오고 위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밑에 그림 바로 보면은 이렇게 쭉 나오지. 위에부터 뭐 석유, 가스, 휘발유 쭉 나오는데 끓는 점이 맨 위에 있는 애가 끓는 점이 제일 높아 낮아? 낮아요. 그 옆에다가 어디다 써놔. 끓는 점이 낮은 애부터 나오고 제일 위에 나오는 애가 끓는 점이 제일 낮은 애예요. 끓는 점이 낮은 애부터 나오고 제일 위에가 끓는 점이 낮다라는 거. 그럼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끓는 점은 점차 높아지겠지? 끓는 점은 점차 높아지겠죠. 요 정도만 알아도 돼요. 요 정도만 알아도 되는데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집착을 하신다면은 여기 각각 애들 나오는 애들의 순서와 얘네를 어디다 쓰는지까지 우리 알아야 될 수도 있어. 알아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설명을 해줄게. 가장 맨 위에 나오는 거 지금 책에서는 석유가스라고 얘기가 나와있지. LPG예요. 메테인 애들이 나와요. 석유가스. 맨 위에는 가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책에서는 가스랑 자동차의 연료를 묶어놨는데 그 가스 밑에 이제 자동차의 연료가 나오는데 자동차 연료 우리 뭐 쓰지? 뭐 집어넣지? 휘발유. 휘발유가 영어로 뭐야? 가솔린이에요. 가솔린 차가 휘발유 차야. 가솔린이 나옵니다. 가솔린. 어디다 써? 자동차 연료로 쓰죠. 지금 저 자동차 연료 밑에다 써놔. 자동차 연료가 가솔린이에요. 가솔린 가로치고 휘발유예요. 얘가. 가솔린이 휘발유. 그 다음 그 밑에 나오는 애는 뭐냐? 다음 칸에 나프타라고 하는 애가 나와요. 나프타. 아까 나프타 어디서 들어봤지? 나프타 어디서 들어봤지? 방금 했잖아. 나프타. 나프타로 뭘 얻어냈어? 나 뭐 했냐? 한 시간 전 시간에? 나프타로 뭘 얻어냈어? 플라스틱을 얻어냈죠. 플라스틱의 원료가 나프타였었지. 그래서 그 두 번째 보면은 휘발유랑 나프타를 묶어놨네. 나프타는 플라스틱의 원료였고요. 원래는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나오면 이렇게 나눠요. 가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가솔린, 나프타가 나옵니다. 순서대로 따지자면은 그 다음 밑엔 뭐가 나오느냐? 등유가 나와요. 등유. 등유는 어디다 쓴다? 등유는 비행기 연료로 써요. 비행기의 연료로 씁니다. 등유는. 그 다음 체크해놔. 뭐 어디다 쓰이는지 일단은 체크해주세요. 등유. 그 다음 뭐가 나온다? 경유가 나와요. 너네 경유도 어디다 쓰지? 자동차에 쓰죠? 경유가 영어로 뭐야? 디젤. 디젤차가 경유차예요. 디젤차가 경유차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얘도 자동차에 쓰죠. 경유 잘 알고 있듯이. 그 다음 뭐가 나오느냐? 경유 다음에 중유가 나와요. 중유 같은 경우에는 선박에 쓰여요. 선박 연료로 씁니다. 배 연료, 배. 중유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찌꺼기가 이제 있어. 찌꺼기가 모여서 뭘 만드냐? 얘도 아스팔트를 만들어요. 찌꺼기로. 아스팔트. 우리 바닥에 쓰는 아스팔트들. 그래서 순서대로 알아주시면은 학교에서 만약에 외우라고 하거나 이걸 자세하게 해주시면 외워두고 이걸 안 하고 된다면은 그냥 분별 종류 정도만 알아셔도 되고요. 이걸 전부 다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외우지 말고 이런 것들이 있다. 난 그때 보고 얘기를 할게요. 외우기는 별로 어렵지 않다. 왜? 자, 내가 왜 이렇게 썼을까? 가, 나, 다. 맨 위에는 가비 오니까 가스 나오고 그다음 가나다 나오는 거야. 가솔린, 나프타, 다트 등유. 그 다음에 얘네 둘만 외우면 되겠죠? 경유, 중유. 뭐가 더 무거울 것 같아? 중자가 더 무겁겠지. 그러니까 아래 나오는 거야. 무거운 애가 밑에 나오니까 경유, 중유. 마지막 아스팔트는 꽂히니까 찌꺼기. 이렇게 외우면 다 외웠어요 벌써. 어이없지 외워졌다고. 어이가 없어도 돼. 알지? 우리 내 방법 알잖아. 어이가 없지만 외워지는 거. 어이는 없지만 외워지는 거. 자세히 하면은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이것들이 전부 다 아무튼 뭐다? 탄소 화합물이다. 어우 힘들어. 응?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밑에 2번 현재까지 알려진 탄수화물보다 매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탄수화물이 다양한 까다 알다시피 탄소는 6번이고요. 14조기므로 원자과 전자가 4개고 다양한 결합을 할 수가 있고 지들끼리도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지. 바로 오른쪽 그 17페이지 위에 보면 그림 저 그림 기억날 거야. 기억나? 중학교 우리 통합과에서 배웠던 거. 저렇게 탄소가 일자로 쭈루루 결합하면 사슬 모양이라고 했고 이렇게 가지처럼 뻗어나가는 모양은 가지 모양 또는 저렇게 고리 형태로 고리 모양도 다양하고요. 탄소끼리는 단일 결합도 일어날 수 있지만 이중 결합, 삼중 결합도 일어날 수가 있었지. 그래서 탄수화물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탄수화물을 얻는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게 나옵니다. 탄수화물은 어떤 것들이 있냐, 우리 주변에서. 탄수화물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쭉 배우고요. 크게 한 5가지 배우는데 그 중에 3가지 정도는 꼭 알아야 돼. 어떤 애들이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탄수화물의 종류 1번 뭐라고 써있어? 탄화수소. 탄화수소라고 하는 거는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애입니다. 탄화수소 우리 표현할 때 어떻게 표시하냐?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탄소가 껴있으면 탄화수소는 아니야. 탄소화물이 되겠지만 탄화수소는 탄소랑 수소, 탄화수소 옆에다 써놔 이렇게.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게 탄화수소다. 우리 대표적인 탄화수소 뭐 있지? 너무 많이 했던 거. X가 1, Y가 4, CH4 뭐였지? 메테인. 그렇죠. 메테인이 가장 기본적인 탄화수소 중에 하나입니다. 탄소가 하나 있는 경우죠. CH4. 우리 메테인 연소돼 있었잖아. 연소시켰었잖아. 그 다음에 메테인, 에테인도 있고요. 에테인, C2HU, 에테인, 프로페인 등등등등 여러 개가 있거든.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이름이 어렵지. 이름이 어렵기는 한데 얘가 규칙이 있어요. 바로 오른쪽 표를 보게 되면은 탄소의 개수에 따라서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가 탄소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메타라는 표현을 써요. 메타. 탄소가 2개 있으면은 에타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타. 3개 있으면 프로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탄소 하나 있으니까 메타겠지. 근데 이러한 형태,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CnH, EN 플러스 E의 형태를 띠고 있는 탄소화물을 애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애인. 이런 애들은 애인이야, 애인. 그러니까 자, 탄소 하나 있으니까 메타에다가 애인을 붙여서 메테인이 된 거예요. 그럼 애인인데 탄소가 2개 있는 새끼는 뭐다? 아까 에타애인, 에테인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요. 탄소 3개 있으면 뭐야? 프로프라고 한다고 그랬지? 프로페인이 된 겁니다. 프로페인. 그럼 탄소 4개 있으면 뷰테인. 뷰테인은 많이 들어봤지? 부탄가스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옆에 표 1, 2, 3, 4, 5, 6 이렇게 써있지. 저거를 달달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알아두세요. 우리 이과생들이니까요. 기본이야. 기본 이름이니까. 그래서 탄소가 하나 있으면 메타를 붙이고 2개 있으면 에타 붙이고 프로타. 4개는 뭐래? 뷰타. 5개는 펜타. 6개는 헥사. 7개는 뭘까요? 헵타. 8개는 옥타. 9개는 노나. 10개는 데카까지 이름이 있어요. 근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이제 요 정도까지는 알아도 6가지가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 뒤에서 막 헥세인 이런 거 나와 있어. 헥세인. 헥사가 붙어 있네. 탄소 몇 개 있는 거라? 6개가 있겠다. 라는 거를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알아두면 좋다는 거야. 알아두면. 몰라도 되는데 알아두면 좋은 거예요. 얘는. 자, 그렇구나. 그 다음에 다시 왼쪽 넘어와서 원유의 규성분으로 맞아. 원유의 규성분이고 자, 이제 완전 연소하면은 이산화탄소랑 물이 생성된다. 완전 연소랑 불완전 연소가 있어요. 불완전 연소는 찌꺼기가 남는 건데 우리는 불완전 연소는 안 배웁니다. 완전하게 탄다라는 가정하에 완전 연소가 일어나면은 뭐가 일어나? 뭐가 만들어져? 이산화탄소랑 물이 만들어지죠. 우리 화학식 기억나? 메테인 연소했던 거? CH4 연소시키면은 산소랑 결합했지. 산소 몇 개랑? 2개랑. 그렇지. 누가 2개라고 하는 거 들렸는데? 나만 들렸네?
이렇게 만들어졌었죠? 여기 통화학에서 배웠잖아. 메테인 연소 반응식 탄화환원 반응에서 이산화탄소랑 물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좀 책에도 그 연소 여기가 밑에 써 있다. 아무튼 얘 메테인뿐만 아니라 탄화수소는 연소시키면 무조건 이산화탄소랑 물이 나오게 되겠죠. 옆에다가 잠깐 써둘까? 얘를 지금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알아두면 좋은 게 있어. 이 연소식 있지. 얘를 자 탄화수소 연소방정식이라는 게 있어. 알아두면 편합니다. 얘를 가지고 바로 연소시켜 볼게. CXHY를 가지고. 그럼 얘는 산소랑 결합을 할 거고 어차피 이산화탄소랑 뭐가 나와? 어차피 이산화탄소랑 물이 나오게 될 거야. 오케이? 계수 한번 맞춰볼게요. 자, 얘는 일단 1이라고 한다면은 CX 있지? 탄소 몇 개 있어? X개 있겠네. 그럼 여기 탄소 지금 몇 개 있어?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 X 값이 들어가겠죠? 자, 여기 수소가 몇 개 있어? Y개 있어. 여기 수소 없고 여기에 수소가 지금 2개씩 들어가 있지? 그럼 옆에 앞에 계수는 몇 써줘야 될까? 수소가 Y개 있는데 얘는 H2씩 결합해야 돼. 그럼 여기 몇 써줘야 돼, 계수가? 2분의 Y, 그렇지. 2분의 Y개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산소 개수 맞춰볼게. 여기 산소 몇 개 있어? EX개 있고요. 여기 산소는 몇 개 있어? 2분의 Y개 있겠네? 여기에 지금 산소가 이만큼 들어있어. 산소라는 애가. 그럼 여기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산소가 몇 개 들어있어? 2개 들어있으니까 얘를 또 전부 다 뭐 하면 돼? 2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럼 여기에 개수가 뭐가 들어갈까? X 플러스 4분의 Y 이렇게 들어가겠죠, 개수가. 이게 탄화수소 연소 방정식이에요. 뭐 외우면 편합니다. 원래 이 개정 전에는 무조건 외워야 됐었어. 개정 전에는. 지금은 무조건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알아두면 편해질 때가 분명히 와요. 문제를 풀 때 빨라져, 속도가. 예를 들면 뭐 뷰테인 연소시켜 볼게. 너 아까 C4H10 뷰테인 연소시킬 거야? 그럼 얘 똑같이 한번 써줄게. 똑같아. X 플러스 4분의 Y. 아니 정말 계산하기 편하게 해줄게. 그러면은 C2H 이걸로 하자. H8 좀 더 편하게. C3H8이라는 애가 있대요. 그럼 얘네 연소를 시키면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 X에다 3 넣고 8에다 집어넣으면 2 되겠네? 그럼 더하면 5가 되겠네? 5, O2 화살표 C3이니까 3CO2 플러스 수소가 8개 있으니까 여기 2분의 1 돼가지고 4H2O 이렇게 바로 화학식을 쓸 수가 있어요. 외워두면은 옆에다 이거 써두세요. 탄화수소 연소 방정식. 탄화수소 연소 방정식. 정 안 들어가면 안 외워도 되기는 해. 근데 알아두면 좋아요, 진짜로. 탄화수소 연소 방정식. 이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으면은 예를 들면 그냥 뭐 막 바로 얘기 나오는 거야. C2H4라는 애가 있어. 얘 연소시키기 위해서 산소가 몇 개 필요할 거야? O2가? 딱 보자마자 3개 필요하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야. 여기에다 X에다가 1, Y에다가 4 집어넣은 게 아까 계산한 메테인 연소 방정식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돌아와서 다시 3 밑에 그 옆에 2번 보면 연소할 때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연료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탄화수소 나오는데 탄화수소에 끓는 점 잠깐 나와 있네. 이걸로 체크해 볼까? 탄화수소는 탄화수소뿐만 아니라 웬만한 분자들이 그냥 무게만 놓고 봤을 때 무거울수록 끓는 점이 더 높아져요. 무거우면 질량이 커지기 때문에 인력이 세져가지고 끓는 점이 높아져요. 조금씩 체크. 첫 번째로 탄화수소는 탄소수가 많을수록 인력이 커지기 때문에 끓는 점이 증가합니다. 물론 다른 분자의 특징을 보긴 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메테인 CH4랑 에테인 C2H6 얘네 둘 중에 끓는 점은 누가 더 높을까? 그냥 무조건 얘가 더 높아요. 그래서 분자의 특징도 거의 똑같고 근데 얘가 질량이 더 많기 때문에 얘가 더 끓는 점이 높습니다. 그건 유종 밑에 있는 분자들도 다 알면 좋은데 그냥 됐고 끓는 점이 높으면은
분자수가 많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 탄화수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대표적인 탄화수소인 누구를 알겠다고? 메테인에 대해서는 꼭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밑에 메테인의 구조가 한번 보면은 메테인은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렸었지. CHHHH 메테인은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생겼냐면 입체 구조를 띠고 있어요. 실제로는 정사면체의 입체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사면체의 입체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그림 보면 이게 가죠? 입체 구조예요. 입체 구조. 입체 구조 쓰는 게 있나? 그냥 저기 그 정사면체의 중심에 탄소 원자가 있고 체크해두면 되겠네. 위에다가 입체 구조 써놔. 입체 구조. 평면 구조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리고 그 옆에 구조식이라고 나와 있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썼던 그림을 구조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구조식. 구조를 알기 위해서 실제 맨날 이렇게 그릴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표시를 하는 게 구조식이야. 우리 1학년 때 H2O 물 나왔을 때 우리 산소, 수소 뭐 이렇게 그렸었잖아. 구조식인 거야. 이게 구조식. 그럼 화학식에는 여러 가지가 몇 개 더 있거든. 그게 바로 오른쪽에 나옵니다. 그 화학식의 종류라고 하는 게 나와 있거든. 화학식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화학식은 원소 기호를 쓰는 거야. 가장 큰 범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화학식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그 밑에 분자식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지. 분자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분자를 개수로만 나타낸 걸 의미해. 무슨 얘기냐면은 CH4 얘는 분자식도 CH4인 상태야. 근데 어떤 경우가 달라지냐면 이런 거 CH3OH 이런 물질 많이 본 적이 있지. 메탄올이거든. 얘는 화학식이야. 얘를 분자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CH4O예요. 분자식은 쪽수, 그러니까 종류랑 개수만 나타난 거야. 종류만 개수만 나타낸 걸 분자식이라고 얘기를 해. 오케이? 그럼 요 위의 식은 뭔 식일까? 뭔 식일까? 얘는 이렇게만 쓰잖아. 그럼 얘가 일도 메탄올을 떠올리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실제 메탄올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C 구조식을 그리면은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우리 요 부분이 얘의 특징이잖아. 이런 특징을 우리는 작용기라고 얘기를 해요. 작용기를 따로 보기 편하기 위해서 써준 식을 우리는 그 맨 밑에 시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성식. 지금 뭐 첫 번째 줄 있고 한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 보면 분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부분을 작용기 밑줄 쳐주시고요. 분자의 특징을 나타내는 걸 작용기라고 하는데 이 작용기를 따로 뽑아서 써준 식을 시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성식. 그러니까 지금 얘는 무슨 식인 거야? 시성식인 거야. 근데 얘를 분자식으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바뀌는 거야. 오케이? 둘 다 무슨 식이야? 화학식이지. 그러니까 화학식에는 이런 분자식도 있고 이런 시성식도 있고 이런 구조식도 있는 겁니다. 오케이? 실험식이라는 건 있는데 뭐 안 나오겠지. 이 정도? 이건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제 애들 볼 거니까 얘기를 한 거고요. 이거 볼 거니까. 자, 다시 메테인으로 넘어와서 메테인은 그래서 몇 개 생겼다. 밑에 점 5개로 메테인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체크해볼까? 천연가스에서 주로 없죠. 냄새와 색깔이 없다. 무색 무취예요. 무색 무취. 냄새 색깔 없다. 무색 무취. 실외에서 기체 상태고요. 공기보다 가볍다 나와요. 공기보다 가볍다 동그라미 가벼워요. 우리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그 가스 있지. 그 주 원료가 메테인이거든. 그래서 가정집은 만약에 가스가 누출되잖아. 그럼 메테인은 위로 떠오를까 아래로 가라앉을까? 위로 떠올라요.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그러니까 가스가 유출이 돼도 만약에 창문이 열려 있잖아. 그러면 자다가 뭐 목숨 잃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어. 왜? 알아서 올라가서 밖으로 빠져나가거든. 근데 이제 LPG 가스 있지. 우리 그 LPG 통에서 뭐 포장마차 같은 데 있는 거. 얘는 이제 얘는 프로페인 이런 걸 쓰는데 얘는 공기보다 무거워.
그래서 얘는 만약에 가스가 누출되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아래로 가라앉아. 그래갖고 만약에 LPG 가정집에서 LPG 가스를 쓰다가 누출이 되잖아? 그럼 자다가 죽는 거야. 가스 중독되고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그래갖고 LPG 예전에는 요새는 이제 LPG 많이 안 쓰는데 LPG를 쓰는 곳은 웬만하면은 오픈된 공간에서 많이 쓰고 LPG를 정 쓰면은 환기구가 어디 있어야 돼? 밑에 달려 있어요. 환풍구가. 예전에는 그랬어요. 요새는 LPG 많이 안 쓰니까. 아무튼 공기보다 가볍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자, 그다음 세 번째. 물에 대한 용해도가 작아. 자, 물에 녹지 않는다 그랬지. 물에 안 녹아요. 일단 메테인은 대부분 물에 안 녹습니다. 다음 네 번째. 완전 연소하면 이건 아까 했던 거지. 탄화수소니까 이산화탄소랑 물이 나와요. 그리고 옆에 화학 반응식 나와 있는데 뭐 체크해두긴 하는데 요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넣어두면 쟤만 따로 외울 필요가 없지. 여기다가 1, 4 집어넣은 거니까. 어디다 쓰인다? 저 LNG가 가정집 가스예요. LNG가 액화천연가스. 그 다음에 CNG가 그 버스에도 많이 쓰여요. 메테인이. 이런 데 쓰인다. 뭐가? 탄화수소 중에서 메테인이. 모든 탄화수소가 이런 특징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 메테인 특징을 얘기를 한 거야.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서. 자, 이번엔 두 번째. 탄화수소는 여기서 끝났고 알코올이라는 걸 배울 거야. 알코올. 많이 들어봤죠? 알코올.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이거 이거 좀 지워지는 줄 알고 내려봤었는데 아니더라고. 내가 너무 기대를 많이 했어. 자, 이번에는 알코올이라는 걸 배울 건데 어떤 애들을 우리는 알코올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작용기. 아까 이게 작용기 특징, 물질의 특징이라고 했었잖아. 작용기가 OH가 달려있는 애들을 우리는 알코올이라고 얘기를 해. OH가 달려있는 작용기를, 이 작용기를 뭐라고 부르냐? 히드로로 했어 얘는. 하이드로로 했네. 영어에서 하이드록시기 라고 얘기를 해요. 얘를. 히드록시기라고도 합니다. 하이드록시기가 있다라는 거는 OH가 달려있다. OH가 달려있다라는 건 이렇게 산소랑 수소가 이렇게 달려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런 애들을 우리는 알코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크해놔. 먼저 한 게 히드록시기가 하이드록시기가 결합되어 있는 거를 알코올이라고 한다. 그럼 알코올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자, OH가 달려있는데 탄소가 하나밖에 없대. 우리 아까 탄소 하나 있는데 하나 있으면 뭐라 부른다 그랬지? 이름. 탄소 하나 있을 때 탄소의 개수에 따라서 이름 붙였잖아 우리. 메타, 에타, 프로토 했었던 거 기억나? 탄소가 하나 있는데 알코올이네. 탄소 하나에 OH가 이렇게 달려있는 거야. 뭐야? 메타의 알코올이다. 메탄올입니다. 그래서 메탄올. 앞으로 내가 이제 구조식을 쓸 건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쓰잖아. 여기에 수소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쓰기 귀찮으니까 안 쓰는데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두 그래요. 안 쓰면 수소 있는 거야 그냥. 자, 그러면은 탄소가 두 개 있고 싶대. 어떻게? 탄소가 이렇게 두 개 있고 수소랑 이렇게 연결돼 있어. 탄소가 두 개 있으면 뭐? 에타. 근데 얘는 알코올이네. 에탄올이 되는 거야 이름이. 이름이 규칙이 있던 거였어 그게. 우리가 막 외웠던 게 아니야. 이유가 있던 거야. 에탄올 이거 뭐야? C2H5OH 뭐야? 술의 원료죠. 알코올. 그러니까 알코올이 좀 더 큰 범위고 알코올 중에 메탄올, 에탄올 이런 애들이 있다 라는 겁니다. 밑에 그 얘를 보면은 메탄올, 에탄올 나와 있지. 그 바로 밑에 알코올의 구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OH 하이드록시기가 하나 있는 경우랑 두 개 있는 경우가 이런 거 나와 있거든.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안 넣으셔도 돼요 머릿속에. 자, 밑에 특징 한번 바로 볼게. 1, 2, 3번. 이거는 알코올의 특징입니다. 알코올의 특징. 특유의 냄새가 나고요. 술 냄새가 나죠. 알코올 냄새. 그 다음에 가연성 물질입니다. 불이 잘 타요. 가연성 물질. 그 다음 2번. 얘도 완전 연소하면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C, H,
O만 있잖아. 만약에 어떤 물질에. 그럼 얘 완전 연소하면은 물과 이산화탄소밖에 안 나와요. 아까 메테인도 마찬가지. 얘네 둘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 근데 이렇게 세 개 있어도 물과 이산화탄소밖에 안 나옵니다. 체크. 그래서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랑 물이 나온다. 옆에 화학 반응식까지 그냥 그렇구나 봐주세요. 아까 우리 탄화수소 연소 반응식 했잖아. 얘도 연소 반응식이 있어요. CXHY OZ 하면은 X 플러스 4분의 Y 마이너스 2분의 Z. 아, 됐다. 아무튼 있어요. 이것까지는 안 해도 몰라도 돼. 여기까지 보셔도 돼. 있어요. 자, 요게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자, 밑에 에탄올. 그 중에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에탄올을 볼 거야. 에탄올은 요거죠. 얘죠. C2H5OH. 요거는 그럼 무슨 식이야? 시성식이 되겠지. 작용기를 나타내줬으니까. 얘를 구조식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OH가 이렇게 놓여있죠. 자, 하이드록식. 이번에 하이드로. 들어보지 않았어요? 히드로. 뭔 소리야 이게? 물에 관련된 느낌이죠? 포켓몬 중에 하이드로 펌프 막 이런 기술 있잖아요. 뭔 뜻이냐면은 얘는 물과 굉장히 친한 애야, 작용기가. 그럼 얘는 물에 잘 녹을까 안 녹을까? 에탄올은? 물과 친하다니까? 히드록식이가?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잘 녹겠죠? 근데 여기 부분 있지. 탄소가 있는 부분, 이쪽 부분은 물과 잘 안 친하고 기름과 친한 애예요. 그럼 얘는 기름에도 녹을까 안 녹을까? 녹아요. 에탄올은 기름에도 녹고 물에도 녹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지금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외우지만 우리 뒤에 이제 3단원을 가면은 분자의 구조라는 거를 배울 거야. 분자 이 화학식을 보고 이 모양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3단원까지 배우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구조를 보고 특징들을 알 수도 있어.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으니까 그냥 보고 알아두세요. 그래서 책 밑에 보면은 에탄올 보면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분자 모형이 나와 있죠 왼쪽에. 그 다음에 OH 하이드록시기는 물에 잘 녹는 부분, 알코올의 특성을 나타내면 물에 잘 녹는 부분. 구조식은 뭐 당연히 알 거고요. 그리고 에탄올 OH 있네. 뭐야 그럼 얘? OH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자, OH가 물에 녹으면 염기성이라고 그랬지. 그럼 얘도 염기성일까? 얘는 염기성 아니에요. 왜? 물에 녹았을 때 OH가 이온화가 안 됩니다. OH-로 이온화가 안 돼요. 염기성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바로 오른쪽에 주위에 나와 있지. 주위에 마지막 줄 밑줄 쳐놔요. 알코올은 염기성 아닙니다. 우리가 맨날 염기성 물질을 먹으면 안 되잖아. 알코올은 염기성 물질 아니에요. 자, 다시 왼쪽 넘어와서 밑에 특징들 쭉 나오는데 얘는 에탄올의 특징입니다. 에탄올의 특징이야. 에탄올의 특징 5가지 쭉 한 6가지 나와 있는데 한번 봐볼까요? 지금 옛날에는 곡물을 발효시켜 얻었어요. 막걸리죠. 두 번째 줄 현대는 에텐과 반응시킵니다. 체크해놔. 에텐. 현대는 에텐이라고 하는 C2H4랑 반응시킵니다. 현대에는. 옆에 화학 반응식도 나와 있는데 걔는 뭐 알면 좋고 그냥 한번 봐도 그냥 이렇구나. 다음 세 번째 특징 특유의 냄새 나는 걸 알죠? 술 냄새. 색깔은 없어요. 소주 투명색이죠. 무색 냄새는 나요. 그리고 세 번째 액체 상태입니다. 액체기는 한데 에탄올에 끓는 점이 한 78도 정도 돼요. 물보다 조금 낮습니다. 휘발성이 강하죠. 휘발성이 강하다는 건 기화가 잘 일어나고요. 불이 잘 붙죠. 이거는 에탄올의 특징뿐만 아니라 위에 배웠던 알코올의 특징이랑 똑같지. 알코올이니까 당연한 거야 이거는. 그 다음 그 밑에 물에도 잘 녹고 기름과도 잘 녹아요. 물과 기름도 잘 섞여요. 그래서 우리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물과 기름 사이인 친구들 있잖아. 술이 들어가게 되면은 서로 잘 녹아들 수 있기 때문에 술 먹으면 친해질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야. 자, 다음 밑에 단백질을 응고시켜. 이거는 뭐냐? 살균 소독 작용. 우리가 쓰는 손소독제 있지. 거기에 다 알코올이 들어 있어요. 에탄올이.
살균소 되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용 어디다 쓰이는지 술도 쓰이고요. 알코올, 뭐 약품 이런 데 쓰여요. 어디다 쓰이는지도 알아줘야 돼. 그냥 그렇게 이런 데 쓰이구나. 그 밑에 탐구자료창 보면은 너네 학교 수행평가로 이거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어. 예전에 만든 학교 몇 번 있었거든. 손소독제 만들기 하는 거. 우리 손소독제 만들면은 닦으면 금방 날아가지. 왜 그럴까? 에탄올의 특징이죠. 휘발성이 강하며 라고 얘기를 했잖아. 요게 뭐야? 알코올. 그 중에 에탄올. 시 하나 있는 메탄올 같은 경우는 알콜 램프 이런 데 많이 쓰여요. 자, 다음 마지막. 다음 페이지. 자, 카르복시산이라고 하는 거를 배웁니다. 카르복시산. 자, 카복실산이라고도 하네요. 카복실산. 이름이 내용 바뀌어갖고. 카복실산. 이름이 좀 어렵지. 카복실산. 얘는 작용기가 COOH 이렇게 생기는 새끼예요. 얘를 구조식을 그리자면은 COOH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다른 분자들이 붙어 있겠지. 그러니까 얘가 작용기예요. COOH. 요거를 뭐라고 이 작용기를 뭐라고 하느냐? 체크. 카복실기라고 합니다. 카복실기. 카복 나오잖아. 탄소가 영어로 카본이거든. 카가 나와 있으면 탄소가 들어있다는 느낌이야. 탄소가 들어있다. 카복실산. 카복실기. 아, 카복실기를 갖고 있으면은 얘는 카복실산이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그냥 여기에 수소가 달려 있어갖고 CHC는 HCOOH 이런 애도 있고 이거는 폼산이에요. 폼산. 어서 많이 들어봤지? 폼산 어디서 들었지? 벌레독. 우리 산염기 배웠을 때 벌레독에 폼산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탄소가 하나 더 있잖아. 그러면은 CH3 몰라도 돼요. 지금 얘는 CH3C 알면 좋고. 요건 뭘까? 얘도 지금 COOH가 있지. 얘는 뭘까? 아세트산입니다. 아세트산 들어봤죠? 이런 애들이 있어. 우린 얘들도 자세하게 한번 배울 거고요. 그리고 얘의 특징 중에 하나, 카복실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얘는 물에 녹잖아. 그러면은 얘가 떨어져 나올 수가 있어요, 밖으로. 어떻게 떨어져 나오냐? H 플러스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집니다. 물에 녹으면. 그럼 물에 녹으면 수소이온을 내놓네? 얘 뭐야? 무슨 물질이야? 물에 녹았을 때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산성 물질이죠. 그래서 산이에요. 카복실 산. 특징. 자, 1번. 물에 녹으면 수소이온을 내놓으면서 약한 산성을 나타냅니다. 약산이에요. 약한 산성. 밑에는 대표적인 아세트산을 배우게 되고요. 혹시나 얘기하는데 얘가 왜 이렇게 이거 뭐 굳이 필요는 없는데 아까 히드록시 같은 경우에는 안 떨어졌었지. 물에 녹았을 때. 그래서 중성이라고 그랬잖아. 얘 같은 경우에는 얘 떨어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지금 결합 하나가 되게 애매한 결합이어서 얘가 좀 불안정해 살짝. 그래서 얘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결합이 여기로도 갔다가 여기로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해. 그러면서 얘는 결합이 유지가 돼 계속. 그래서 얘가 떨어져 나가도 얘는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아. 그래갖고 나가도 돼. 그래서 그냥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수소 이온을 내놓을 수가 있었던 거야. 이런 거까지 뭐 몰라도 되겠지만 왜 얘는 떨어져 나가요라고 궁금하려는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알려준 거고요. 자, 아무튼 대표적인 산, 카복실산 중에 대표적인 아세트산에 대해서 밑에 나오죠. 아세트산은 저렇게 생겼어요. 얘 구조식 그려주면은 아세트산은 COOH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얘가 작용기겠죠 지금. 작용기. 그림 보면은 구조식 저렇게 써 있고요. 실제 모양도 저렇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밑에 특징 한번 봐볼까? 자, 일반적으로 에탄올에서 얻습니다. 지금은 에탄올을 발효시켜 또 얻어요. 에탄올을 발효시켜 얻는다.
자, 강한 자극적 냄새가 나면 자, 우리 아세트산 물에 녹인 게 뭐야? 식초예요. 식초 냄새가 아세트산 냄새입니다. 카복실산 냄새겠죠? 자, 그래서 강한 자극적 냄새가 식초 냄새예요. 색깔은 없지, 무색입니다. 다음 세 번째 특징, 물에 잘 녹죠. 식초니까 당연히. 그리고 약한 산성을 띱니다. 산성을 띠기 때문에 우리 산성은 무슨 맛이 났죠? 신맛이 났었지. 그래서 지금 새로 이거 외울 필요 없는 거야. 카복실기 자체가 산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니까 약산을 띱니다. 네 번째는 낮은 온도에서는 고체로 존재하는데 이 고체를 빙초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읽어만 주세요. 빙초산도 아세트산이다. 이용 어디다 쓰냐? 식초, 뭐 음료, 그다음에 의약품, 합성수지 이런 데도 씁니다. 어디다 쓰는지도 알아둬야 돼. 근데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강조하지 않은 거야. 뭔지만 알면 되니까. 알고 에탄올, 그다음에 아세트산, 그래서 바로 오른쪽에 암기해 나와 있네. 지금 배운 우리 이 세 가지는 꼭 알아야 되고, 산화수소, 두 번째 알코올, 마지막 카복실산. 자, 그래서 특징 암기에 묶어놓고 체크해놔. 저거 꼭 다 아셔야 돼요. 어디다 쓰이는지랑 특징들. 자,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그 밑에 그 밖에 탄수화물이라 그래서 두 가지 정도가 또 나왔는데 얘는 학교에서 안 하면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모의고사에서 거의 안 나와. 이제 안 나와요. 얘네들은. 그냥 뭔지만 한번 봐보자. 자, 첫 번째 HCOH라고 HCHO라고 밑에 저렇게 생겼어요. 삼각형으로. 얘는 폼알데히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포름알데히드라고 알고 있고 얘가 우리 페인트 냄새예요. 발암 물질입니다. 그래서 자극적 냄새가 나고 세습증후군의 원인 물질 페인트 냄새거든요. 이게. 무색이건 물이 잘 녹는다. 뭐 접착제 이럴 때 써요. 접착제 이럴 때. 포말데히드 밑에 접착제만 체크해주세요. 자극적인 냄새는 페인트 냄새 같은 거고요. 접착제로 쓰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아세톤 나와 있어. 아세톤은 너무나 잘 알죠? 우리 매니큐어 지울 때 쓰지. 그래서 아세톤 냄새도 있지. 아세톤 냄새, 특유의 냄새도 나고요. 잘 녹이기 때문에 매니큐어 제거제도 쓰입니다. 학교에서 포말데히드가 아세톤을 하면은 알아두시고 안 하면 얘는 그냥 쿨하게 버리셔도 돼요. 요렇게까지 하면은 우리 탄소의 화합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어.